자, 그래서 개인 투자 조합은 저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엔젤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초보 투자자들, 또 엔젤 투자에 관심은 있고 그러나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판단이 안 되시는 분, 또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고 싶은데 크라우드 펀딩은 한도 제한이 있어서 어려우신 분.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저희 장유빌 채널에서 엔젤 투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소개하는 엔젤 투자는 아주 성공한 부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고 일반 개인들이 지금까지 상장 주식 투자만 해봤고 엔젤 투자, 그리고 비상장 투자에서 아주 초기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엔젤 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들이 엔젤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 투자 조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크라우드 펀딩과 개인 투자 조합을 투자를 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시면 가장 도움이 될지 그 사용법에 대해서 오늘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크라우드 펀딩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플랫폼에 공개된 자료만 가지고 그걸 읽고 보고 투자를 결정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진 게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주식을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모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업이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모 방식에는 일반 기업들한테 아무나 이 공모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금융위에 등록된 중개기관 플랫폼을 이용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기업들이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공모를 하잖아요. 그러면 유사수신행위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유사수신행위는 처벌 강도가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잘 따라서 해야 됩니다. 일반 비상장 스타트업들이 초기 단계에서 그런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회사가 1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펀딩포유라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크라우드 펀딩은 장점이요. 온라인 플랫폼에 기업의 정보가 상세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투자 한도가 제한돼요. 불특정 다수한테 정보를 오픈해서 투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잖아요. 투자를 잘 모르는 분들이 투자에 참여해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한도를 제약을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은 1년에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한 기업에는 500만 원으로 투자 한도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한 기업에 500만 원, 연간 1,000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면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적정한 한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벤처 인증받은 기업에 투자하면 똑같이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 목적과 초기 엔젤 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1,000만 원 이상 더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한도가 제한되는데 연소득이 1억 원 이상 넘게 되면 적격 투자자라고 해서 투자 한도가 2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간 2,000만 원, 그리고 한 기업에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적격 투자자로 인정받으면. 그리고 전문 투자자는 금융위의 투자 실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문 투자자로 인증을 받게 되면 한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는 엔젤 투자에 대한 리스크와 장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한도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한도 제한이 있는 게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특징인데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가 플랫폼에 있는 기업을 본인이 실제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투자 결정을 본인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투자라고 하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 대상 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을 투자자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투자자 본인이 했을 때는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이 본인한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 기업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기업의 내용을 꼼꼼히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 투자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엔젤 투자에 대한 기본 지식과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자, 또 하나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투자만 할 게 아니고요. 투자하고 나서 이 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은 그 사후 관리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정보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고 나서 주주방을 만들어서 계속 피드백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다행히 저희 펀딩포유는 주주방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회사의 정보를 공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회사 대표를 만나서 내용을 파악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또 하나는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투자를 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투자금을 나중에 잘 회수해야 되잖아요.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0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회수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어떤 방법을 모르고 투자만 했다 그러면 나중에 투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하거나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주면 그거는 투자금을 회수하기가 쉽겠죠. 거기에서 지분을 팔고 나오면 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묘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회수 방법까지도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투자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좋고요. 그래서 직접 투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투자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어느 정도 좀 투자를 공부를 하고 본인 책임하에 판단을 해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라든가 또는 적격 투자자 그리고 엔젤 투자를 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이제 나 혼자 힘으로도 얼마든지 투자를 결정하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좀 자신감이 붙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아직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도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년에 한 500만 원 정도를 엔젤 투자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 정도 하신다면 아마 본인 전체 자산 중에서 한 10% 내에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 5천만 원 정도 현금이 있으면 500만 원 정도 가지고 해보는 거죠. 근데 500만 원 가지고 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한 100만 원씩 5개 기업에 나눠서 투자를 해보고 투자 결과를 보고 계속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스터디가 필요해요. 그래서 투자를 해보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투자에 대한 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럴 때는 큰 금액을 한 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해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가 개인 투자 조합입니다. 개인 투자 조합은 크라우드 펀딩하고 다르게 간접 투자 방식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증권회사에 펀드 가입하잖아요. 마치 펀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드를 가입할 때는 이 펀드가 어떤 방법으로 펀드를 운영하고 어떤 기업들에 투자하는지 이 전략서가 나오죠. 그걸 읽어보고 투자 방법이나 전략에 공감이 될 때 돈을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 그 자금들을 모아서 그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자가 투자 대상을 정하고 자기 책임하에 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익이 나면 성과보수를 가져가고 손실이 나면 그 책임을 서로 나눠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예요. 개인 투자 조합은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하고 다르게 투자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한테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49인 이하의 사모 방식으로만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사실 손실이 나더라도 큰 손실이 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큰 어떤 여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투자자가 그냥 사모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운영사하고 알아서 결정을 해라.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 한도 제한이 없는 게 또 장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때 3천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인 투자 조합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한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받고 많은 투자금을 하고 싶을 때는 개인 투자 조합을 활용하는 게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 조합은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를 조합을 관리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대상 기업을 정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업무집행조합원의 역량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업무집행조합원이 엔젤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업무집행조합원의 투자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조합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할지에 대한 포트폴리오보다 전략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역량을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합에 출자를 하고 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를 하고 이 기업들을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사후관리를 투자자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대리해서 기업을 관리를 해요. 근데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를 할 때 기업 대표를 직접 만나고 회사도 방문하고 IR을 다 듣고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직접 대표를 만나서 하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관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라우드 펀딩은 회수를 투자자가 직접 해야 되지만 개인 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회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회수를 해서 현금화가 되면 성과에 대한 수익을 성과 보수로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현금화가 안 됐어요. 그리고 조합은 만기가 있습니다.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만기가 있는데 만기까지 현금화가 되지 않으면 투자 자산을 주식으로 투자자들한테 다 배분을 해주고 조합을 해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현금화 됐을 때는 현금을 받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현물 주식으로 받아서 본인 책임하에 이제 회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역량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이 하게 되면 투자 대상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조합을 관리하고 그리고 회수를 진행해 주니까 훨씬 더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개인 투자 조합은 저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엔젤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초보 투자자들 또 엔젤 투자에 관심은 있고 그러나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 또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고 싶은데
크라우드 펀딩은 한도 제한이 있어서 어려우신 분, 그리고 엔젤 투자를 스터디하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경험 있는 이 업무집행 조합원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배우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본인이 이제 노하우와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때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또 직접 투자로, 전문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좀 정합해 보면은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개인 투자 조합에서 출자자로 참여를 해서 업무집행 조합원을 통해서 엔젤 투자를 배우고, 그리고 엔젤 투자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내가 전문 투자자로서 뭔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서 직접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개인 투자 조합은 비용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내면서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를 하셔서 기업 내용을 보면서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에 대해서 좀 지식과 경험이 생기게 되면 점점 투자 금액을 키워서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엔젤 투자의 가장 큰 두 축, 크라우드 펀딩과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해서 그 사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엔젤 투자, 앞으로 10년은 스타트업의 시대이고 엔젤 투자의 시대입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보시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